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몸의 완성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 동양에서는 수의라고 안 하고 마음을 닦는다라고 안 하고 왜 몸을 닦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결국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하고 순자가 성악설을 얘기했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든 간에 선하게 태어났으면 이 선을 계속 선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수양 공부라는 거죠. 예를 닦는 거고, 그 다음에 악하게 태어났으면 약한 성품을 선하게 바꾸기 위해서 또 수양 공부를 하고 예를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아는 어찌됐든 간에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예를 닦느라고 몸을 단련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신의 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수신이 된 사람이 군자라는 거죠. 수신이 된 사람이 밑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근데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완성은 육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완성은 그냥 소성, 조그만 이룸이라는 거죠. 예. 그럼 육아에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뒤에 나오는 한 인간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을 잘 다스리고 제가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여기서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게 제후국이죠. 그 다음에 평천하 천하를 태평하게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육아의 목표입니다. 이걸 다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군자는 수신의 단계까지 이제 이룬 사람인데, 평천하까지 천하를 평화롭게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성, 안으로는 성인의 자질을 갖추고, 밖으로는 왕자의 역량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 이래야만이 이 내성 외왕을 이루어서 평천하를 해야만이 이것이 비로소 대성이다. 정말 크게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제 구도가 말하자면 이제 육아의 알고리즘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군자를 그럼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한 두 가지 정도 방식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물비덕의 뭐 신미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유인 근물이라고 이제 앞에 유는 프롬이고 뒤에 급은 이제 투인데, 사람에서부터 사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의 독성과 유사한 자연물의 물성에 대해서만 신비 대상을 느낀다는 거죠. 대나무가 이렇게 나오면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를 쫓아서 자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말하자면 독성 중에 절개라는 거 있죠. 군자의 절개. 근데 자기가 끊임없이 절개를 지향하는 사람이 이 대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봤을 때 이거 역시 마디를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서 구부러질전정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대나무를 보고 심리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하고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유인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나무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대나무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물의 정신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긴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성이 이제 대나무가 식물로서의 대나무가 아니라 절개라고 하는 사람의 덕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대나무가 절개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물급인인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 대나무를 그림을 봤을 때 대나무라고 하는 사물이 어떻게 생겼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절개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 정말 좋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 대나무라고 하는 사물은 거꾸로 사람에게 도덕성을 다시 심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강화된 사람은 다시 처음에 사람으로 돌아가서 도덕성이 강화되고, 이 도덕성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나무, 사람 이렇게 뺑뺑 도는 순환 구조를 이제 강조하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문인화라고 하는 것이 동양예술의 가장 특징적인 건데, 문인예술, 문인화. 이것이, 말하자면, 예를 들면 벨기에의 르네 마그레트라는 사람이 그리는 회화의, 언어의 유인가? 그 제목인데, 거기 보면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 속에 있는 파이프는 파이프이면서도 파이프가 아닌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담배 피는 파이프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마그레트는 회화를 언어화시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는 파이프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를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한 밑에 그 제목, 이 그림 속에 글을 써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사회의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나 뭐 구조를 이런 것을 반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회화 언어라는 말을 그 얘기를 하는데 회화가 단순히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이것이 언어의 기능을 한다. 이데올로기를 전달을 하고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그래서 그 회화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양화에서 이 문인산수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그 그림들이 바로 대나무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 대나무는 절개라고 하는 독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대나무는 결국 회화 언어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언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그 아이콘과 코드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좀 만든 얘기인데요. 산수화에 나오는 다양한 그 요소들,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집도 있고 무슨 다리도 있고 이런 뭐 대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각각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부른다면 그 각각의 아이콘에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코드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대나무라고 하는 아이콘이 말하는 코드는 뭐냐? 그건 절개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또 그림이 나오면 보겠지만 다리가 있다. 뭐 물이 있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을 갈라놓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이라고 하는 아이콘은 두 가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코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 안의 세계와 피 안의 세계라든지. 그다음에 다리라고 여기를 넘어가는 그 다리는 뭐냐?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아이콘의 코드는 뭐냐? 차 안의 세계와 피 안의 세계를 오갈 수 있다라고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코드를 보여준다는. 뭐 이런 식의 구도가 말하자면 회화 언어로서의 문인화 속에 나타나는 아이콘과 코드의 이제 구도다라는 거죠. 가치담지적 정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동양화에서의 그림은 형상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선이든 색이든 무슨 구도든 이건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나무를 그리되 절개를 그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 대나무를 실제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실제 있는 그대로 그린 사람을 요즘에 그 바람의 환이라고 해서 그 김홍도 신윤복에서 어저께부터 그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런 화원화가 취급을 받아요. 질이 떨어지는 화가 똑같이 잘 그리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개라고 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정보가 중요한 거지. 이걸 실제 있는 것처럼 선과 색, 뭐 구도 이런 것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시각적인 정보는 사실은 뭐냐면 시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시각적인 정보는 사실은 절개라고 하는 이 대나무라는 시각적 정보는 절개라고 하는 시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화 언어로서의 그 동양 문인화의 가장 중요한 뭐 특징 이것은 그러한 이 각각 하나의 아이콘들이 전부 코드라고 하는 시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